안녕하세요. 아이머널스 고구마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심전도를 읽는 기본 중에 기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임상에 들어와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정말 국시를 위해 외웠던 기본 심전도들은 기초 중에 기초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꽤 많이 임상과 거리가 먼 암기식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할 때 꼭 올려보고 싶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EKG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차가 쌓이면서 EKG 공부하는 게 재미있기도 했고 말이죠. EKG 관련 영상은 여러 차례 나눠서 올릴 예정인데 일단 오늘은 임상에 처음 나왔을 때 심전도에서 꼭 봐야 할 몇 가지를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심혈관 관련 부서에 관심이 있는 신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상 EKG가 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이시죠? 아주 예쁜 EKG입니다. 모양이나 정상 범위는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EKG를 보면 12개의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처음 EKG를 접하실 땐 이 리드 2부터 보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심장의 전류 방향이 우상 좌하인데 리드 2의 기록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럼 바로 EKG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리듬을 봅니다. 리듬이 레귤러한지 이레귤러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보려면 자 또는 콤파스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저는 일할 때 그냥 제 볼펜을 이렇게 쥐고 측정을 했습니다. 레귤러한지 이레귤러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QRS에서 R을 찾고 R과 R 간격을 하나 측정하고 그 다음 R과의 간격을 쭉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같으면 레귤러한 거고 아니면 이레귤러한 거죠. 쉽죠? 그 다음 확인할 건 P웨이브 뒤에 QRS가 한 개씩 따라붙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P 하나, QRS 하나, P 하나, QRS 하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심방이 한번 뛴 다음 심실이 한번 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것도 쉽죠? 만약 P웨이브 뒤에 QRS가 제대로 안 따라붙는다면 심방에서 심실로 전류를 보내주는 AV 노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블럭이 생긴 거죠. 갑자기 모니터에 이런 것이 보이면 바로 환자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닥터에게 노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건 레이트입니다. 레이트를 세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쉬운 건 기계가 측정해주는 요걸 보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정보가 안 보일 때 박동수를 확인해야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300, 150, 100, 75, 60, 50 이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심전도를 보고 QRS에 R 지점 하나를 찍습니다. 여기를 300이라고 생각하시고 작은 눈금 5칸을 하나의 큰 네모로 보시면서 150, 175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환자의 심박동수는 분당 대략 71회가 되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환자의 심박동이 레귤러 할 때 초스피드로 하트레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심박동이 이레귤러에서 RR의 간격이 수시로 바뀔 경우에는 측정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A4 용지 한 장 크기의 EKG를 갖고 있죠. 이 한 장은 총 10초간의 심장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QRS 개수를 세서 곱하기 6을 하면 총 60초, 그러니까 분당 심박동수를 알 수 있는 거죠. 부분적인 EKG만 볼 수 있을 때에는 5개의 큰 박스가 1초라는 걸 기억하시고 1초의 QRS 개수를 확인한 뒤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확인하실 건 QT 간격입니다. 사실 저는 일 시작하기 전까진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선배들이 인계를 줄 때 QTC까지 같이 주길래 그때 가서 이건 또 뭐야 하고 찾아보게 됐죠.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임상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QT 간격, 그러니까 QT 인터벌이란 Q웨이브 시작점에서 T웨이브 끝나는 지점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 QT 인터벌이 하트레이트 빨라지면 감소하고
느려지면 증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심박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값을 보고 싶어서 어떠한 공식을 사용하는데 공식을 알 필요는 있나?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 바꾼 값을 corrected QTC라고 하는데 임상에서는 QTC라고 부릅니다. 저는 일하면서 한 번도 계산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감사하게 심전도가 다 계산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이죠. 저희가 할 건 이게 정산 범위보다 늘어났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정산 범위는 여자가 좀 더 길긴 한데 보통 320ms에서 440ms, 조금 더 넓게는 460ms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QT가 연장되면 TDP, 그러니까 톨사 또는 VP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병원에서 쓰는 약 중에 QT를 연장시키는 사이드 이펙트를 가진 약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라빗이란 항생제의 사이드 이펙트 중 하나가 롱 QT입니다. 환자가 크라빗 투약을 받고 QT가 연장됐는데 닥터도 간호사도 몰랐다. 그래서 크라빗이 또 들어갔다. 그러다가 어레스트가 나서 나중에 원인을 찾아봤더니 크라빗이었다. 근데 아무도 확인을 안 했다. 그럼 큰일이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보실 건 ST 세그먼트입니다. 이 ST가 기준선에서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쉬워요. 기준점은 J 포인트인데 바로 QRS가 끝나고 ST 세그먼트가 시작되는 이 지점입니다. 이 J 포인트 지점이 아이소 일렉트릭 라인을 쭉 그렸을 때 여기보다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내려갔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ST가 뜬다고 하면 STEMI, 즉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으로 다이렉트 엔지오를 해서 심혈관을 뚫어줘야 하는 경우일 수가 있는데 아마 심전도로 확인하기 전에 환자가 체스트 페인을 먼저 호소하고 있긴 할 겁니다. 또 쉽게 볼 수 있는 게 T웨이브가 인버전 됐는지 정도까지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데 익숙해지시면 정말 초스피드로 기본적인 EKG 항목을 훑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리듬이 레귤러한지 이레귤러한지 확인합니다. P웨이브와 QRS 웨이브가 1대1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레이트를 확인합니다. QTC를 확인합니다. ST가 떴는지 내려갔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T웨이브가 인버전 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선생님들이 임상에 들어와서 심전도를 볼 때 바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항목을 체크해 보시다가 뭔가 정상에서 벗어난 것 같다거나 예전에 찍었던 환자의 심전도와 다른 점을 확인하신다면 환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닥터와 상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